제가 누나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정민 씨, 나는 이미 늙은 여자예요. 당신보다 15살이나 많고, 게다가 당신 형님의 아내였던 사람이잖아요.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해요. 제가 누나를 좋아하는 건 누나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도 하늘에서 누나가 행복하길 바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한 여성분이 보내주신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큰 상실 후에 찾아온 예상치 못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 느끼는 복잡한 감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연세상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깊은 공감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7세 김미자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지 아니면 비난받을 일인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혼자 마음에 담아두기 어려워 이렇게 글을 씁니다. 3년 전 저는 40년을 함께한 남편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떠나보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큰 싸움 한 번 없이 서로를 아끼며 살았습니다. 자식은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그 아이도 이미 결혼해서 분가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이었고 매일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까지 모든 절차를 마쳤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후배인 정민 씨가 자주 집에 찾아왔습니다. 남편보다 15살 어린 후배로 남편이 생전에 회사에서 아끼던 사람이었고 우리 가족 모임에도 종종 참석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듯 집 주변의 크고 작은 일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교차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찾아오는 그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몇 번이고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는 형님의 부탁이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정민 씨는 제 남편처럼 건설회사에 다니는데 이제는 중견 간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미혼이라는 것이 의외였지만 바쁜 일 때문에 결혼할 여유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52세의 나이에 여전히 독신으로 지내는 그를 보며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그는 제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고 가끔은 제철과일이나 건강식품을 들고 방문했습니다. 아들도 바빠서 자주 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민 씨의 방문은 고독한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미자 누나, 오늘은 바다가 보고 싶어서요. 같이 가실래요? 어느 주말 그가 불쑥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집에만 있는 것이 답답하기도 해서 망설임 끝에 동행했습니다. 강원도 속초로 향하는 차 안에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제 남편이 늘 자신에게 가족 같은 따뜻함을 베풀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홀로 지내던 그에게 우리 가족은 의지할 곳이었다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바다에 도착해서 우리는 모래사장을 거닐었습니다. 3월의 바다는 쌀쌀했지만 햇살은 따스했습니다. 갈매기들이 머리 위로 날아다니고 파도 소리가 귓가를 채웠습니다. 문득 정민 씨가 물었습니다. 누나, 혼자 지내시기 많이 외롭죠?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이 사라진 공허함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는데 그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민 씨는 말없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오랜만에 느껴지는 위로였습니다. 우리는 해질녘까지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민 씨와의 만남이 조금씩 잦아졌습니다. 주말마다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거나 가끔은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를 만나는 날만 기다리게 되었고
그가 연락하지 않는 날에는 초조해지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아들이 명절에 찾아와 그렇게 물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이 67에 다시 느끼는 이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남편의 빈자리를 그의 후배로 채우려 한다고 오해받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민 씨도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누나,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신뢰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는 이 마음을 숨기고 싶지 않아서요. 제가 누나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기쁨과 당혹감, 그리고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불과 3년. 그것도 그의 후배와 새로운 감정을 나누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시 느끼는 설렘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민 씨, 나는 이미 늙은 여자예요. 당신보다 15살이나 많고, 게다가 당신 형님의 아내였던 사람이잖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지만 정민 씨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해요. 제가 누나를 좋아하는 건 누나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도 하늘에서 누나가 행복하길 바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답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정민 씨는 이해해 준다며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에 대한 미안함, 아들과 며느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할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새롭게 피어난 사랑에 대한 기대감. 다음 날 저는 큰 결심을 하고 남편이 잠든 묘소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묘지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내가 이기적인가요? 당신이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지만 정민 씨가 내게 따뜻함을 주었어요. 당신이 그토록 아꼈던 후배가 이제는 내게 특별한 사람이 되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묘비 앞에 꽃을 놓고 돌아오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남편이 미소 지으며 괜찮다고, 행복하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정민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고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정민 씨, 나도 당신을 좋아해요.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내 나이, 주변의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아들의 반응이. 정민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함께 이겨내요. 천천히, 하나씩. 누나가 걱정하는 모든 것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 싶어요. 제게 그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조심스럽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관계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산은 제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아들 부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정민 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수야, 사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너희를 부른 거야. 아들은 무슨 일이냐는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민 씨, 아빠 후배 알지? 요즘 엄마랑 가깝게 지내고 있어. 단순한 친구 이상으로. 말을 끝내기도 전에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그 반응이 너무 아팠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밖에 안 됐잖아요. 게다가 아버지 후배라니, 그건 좀...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테이블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엄마도 알아. 하지만 엄마도 사람이야. 너무 외로웠어. 정민 씨가 엄마에게 큰 위로가 되어줬어.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의 행복을 원해요. 하지만 이건 시간이 필요해요. 갑자기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특히 아버지의 후배라니. 그날 이후로 아들과의 관계가 서먹해졌습니다. 전화도 뜸해졌고 방문도 줄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주변의 시선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가끔은 직접적인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미자 씨, 그 젊은 남자는 누구요? 요즘 자주 보이던데. 매번 그런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불편했지만 정민 씨는 당당했습니다. 누나,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의 감정은 우리만 알면 돼요. 정민 씨의 그런 모습에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67세의 나이에 다시 느끼는 사랑은 젊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더 깊고 더 절실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감정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정민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누나, 제가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우리 결혼하면 어떨까요? 그 말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결혼이라니,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의 아내가 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특히 남편의 후배와. 정민 씨, 그건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닐까요? 우리 관계를 인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특히 내 아들은 아직도. 정민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며 살고 싶지 않아요. 누나를 정식으로 제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요. 물론 민수의 허락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직접 찾아가 이야기할게요. 정민 씨의 단호한 모습에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와 정식으로 부부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눈치 보며 만나는 관계가 아닌 당당하게 서로를 지지하는 부부가 되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말 정민 씨는 단독으로 민수를 만나러 갔습니다. 저는 집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 후 정민 씨가 지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땠어요? 민수가 뭐라고? 정민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화를 냈어요. 아버지의 자리를 뺏으려 한다고. 하지만 제가 진심을 다해 설명했습니다. 누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정민 씨의 말에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위해 이런 어려운 상황까지 감수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정민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완전히 허락한 것은 아니지만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생각해보겠다고. 적어도 문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에 조금이나마 희망이 생겼습니다. 민수가 완전히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정민 아저씨도 함께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민수와 며느리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를 보자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오늘은 제가 식사 대접하려고요. 민수의 표정은 여전히 복잡해 보였지만 적어도 이전처럼 냉담하지는 않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민수가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사실 많이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배신 같기도 하고. 민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꿈에 아버지가 나오셨어요.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 꿈을 꾸고 나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아버지도 엄마가 혼자 외롭게 사는 것보다는 행복하길 원하실 거라고. 민수의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민 씨도 감동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민 아저씨,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경고예요. 우리 어머니는 세상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머니를 절대 아프게 하지 마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민수의 진지한 말에 정민 씨는 고개를 들고 똑바로 대답했습니다. 약속합니다. 제 목숨을 걸고 누나, 아니, 어머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결혼은 아들의 축복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가까운 친지들만 모신 조용한 결혼식이었습니다. 67세와 52세, 15살 차이의 황혼 결혼이었지만 그 어떤 결혼보다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축하해 준 것은 아닙니다. 남편의 형제들은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일부 오랜 친구들은 이해할 수 없다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후 우리는 제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정민 씨는 여전히 회사에 다니고 저는 집을 지켰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그에게 도시락을 싸주고 저녁에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기다렸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과의 생활과는 달랐지만 새로운 행복이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처음에는 여보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를 여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정민 씨는 매일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었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습니다. 어느 날 정민 씨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며 기뻐했습니다. 해외 출장도 다녀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짧은 출장이었지만 처음으로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금방 다녀올게요. 매일 전화할게요. 정민 씨는 그렇게 말하며 떠났지만 집이 너무 텅 비어 보였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문득 지난 날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전 남편과의 추억, 아들 민수가 자라던 모습,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남편인 정민 씨와의 일상까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한 챕터가 끝나면 다른 챕터가 시작된다는 것을. 전 남편을 사랑했던 마음과 지금 정민 씨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을. 두 사랑 모두 내 인생의 소중한 부분이라는 것을. 정민 씨는 약속대로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해외에서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저를 생각해 주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날 공항에 마중 나갔습니다. 정민 씨는 피곤해 보였지만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누나, 아니, 여보, 이건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주얼리 숍에서 골랐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였습니다.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품이 있는 디자인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정말 예쁘네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보냈습니다. 나이 차이가 무색할 만큼 우리는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했습니다.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정민 씨가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부엌에 가보니 서툴지만 정성껏 아침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셨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거의 다 됐어요. 투박한 요리 솜씨였지만 그 정성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가 아내와 함께 집에 방문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민 아저씨, 해외 출장 잘 다녀오셨다면서요? 어머니가 많이 기다리셨겠네요. 그 말에 정민 씨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색함은 금세 사라지고 우리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뜻밖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실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우리 아이를 가졌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머니가 된다는 것. 정민 씨도 기뻐하며 축하했습니다. 축하해. 민수야, 정말 기쁜 소식이구나.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정민 씨에게 말했습니다. 정민 아저씨, 우리 아이의 할아버지가 되어주실래요? 그 말에 정민 씨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민수가 정민 씨를 진정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였습니다. 정민 씨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영광이구나. 좋은 할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할게. 그날 밤 모든 가족이 떠난 후 정민 씨와 저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민 씨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행복하세요? 그 질문에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당신을 만나 제 인생의 황혼이 이렇게 아름다워질 줄 몰랐어요. 정민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군요. 앞으로도 오랫동안 함께해요. 우리 손주가 태어나는 것도 보고 자라는 것도 함께 봐야죠.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67세와 52세, 15살 차이의 황혼 로맨스가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마침내 아름다운 가족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이 가능할까?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수없이 고민하고 망설였죠. 하지만 용기를 내어 제 마음을 따라가 보니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인생의 황혼기에 이렇게 설레고 따뜻한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다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혹시 지금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희망을 놓지 마세요. 행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고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사랑하고 꿈꾸고 새로운 시작을 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언제든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 수 있어요. 자연세상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인생 이야기와 따뜻한 지혜를 나눠 드릴게요. 주변 분들과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희망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